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이 한글날이라서 한글과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글은 정말 위대한 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자죠. 말씀을 드려서 이게 국뽕이 아니라 이 정도 되는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국뽕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 정말로 약 5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내다보고 이런 문자를 만들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글하고 관련되긴 했지만 말보다 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무슨 한글로 표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중에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찌아찌아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가 쓰는 알파벳 가지고는 자기네 말을 정확히 표기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한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한글로 표기된 간판이나 표지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제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한에서는 한글날이라 그러죠. 이거는 1446년 훈민정음을 정식으로 반포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짜를 양력으로 바꿔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지킵니다. 북한은 한글날이 아니라 조선글날. 그런데 우리처럼 반포일 말고 창제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1443년, 우리보다 더 3년 빠르게를 기념해서 1월 9일을 조선글날로 하는데, 왜 1월 9일로 했느냐? 이건 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뻔하죠. 날짜 정할 땐 김일성하고 관련돼서 지으니까, 날짜를 정하니까. 아무튼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글을 기념하는 공휴일이라보다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저는 고대, 역사가 시작되는 고대의 최고의 발명품은 이제 철기죠.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대를 지나서 중세로 들어가서는 이게 인쇄기 또는 인쇄술의 발명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근대로의 이 전환이 굉장히 쉽게 됐다고 봅니다. 근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산업시대가 열리니까 그거는 증기기관으로 상징되는 내연기관의 발명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보는데, 한반도에서의 최고의 발명품은 한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두 사람을 들죠. 문인으로서는 세종대왕, 무인으로서는 이순신. 그럼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세종대왕을 어렸을 때 한글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세종대왕을 그렇게까지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세종대왕과 이제 이순신을 생각하면은 두 분이 사신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 120년 차이가 있죠. 더 세종대왕이 더 앞섰죠.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 상상으로 두 분이 같이 살았으면은 세종대왕이 이순신한테 명령을 내려서 거북선을 이끌고 남쪽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이제 거북선을 앞세운 선단을 끌고서는 이순신 장군이 계속 남쪽으로 갔으면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우리 땅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거기까지 가기 대양 항해가 힘들었으면 가다가 오키나와라도 발견하고 그걸 우리 땅으로 삼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렸을 때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세종대왕을 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다고 싫어한 건 아니지만은 이 세종대왕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 1년이죠. 1419년에 그 3차 대마도 정벌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준비는 세종대왕이 한 건 아니고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 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이종부 장군이 병선 227척하고 병사 17,000명을 끌고 가서 쓰시마를 정벌하죠. 그때 뭐 쓰시마는 뭐 해적도 아니고 뭐 별볼 없는 데인데 완전히 뭐 가서 정벌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면요,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은 17,000명의 병사를 동원했다라고 치면 그 당시 인구가 700만 명이나 8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를 현재의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쓰시마를 정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만 명을 동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대마도주에 그냥 항복 문서를 받고 앞으로 너희들 그 외구질 하지 마, 우리 말 잘 들어, 그러고 왔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배우면서 억울했어요. 그때 우리가 점령해 버렸으면은, 그래서 우리 땅으로 삼았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 왕들이 제대로 못해서 다시 뺏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안을 지키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쓰시마 또는 대마도죠. 대마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략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사족이고요. 예전에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미국을 이제 방문을 했을 적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의 노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한 70 가까운 분.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 해가지고 이제 그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 노부 60 넘으면은 자녀들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노부부가 계신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이 해주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언어학 교수였어요. 근데 저랑 만나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뭐 그거 다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 잘했냐, 뭐 그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현존하는 그 문자 중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가 그 한글이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한글 전문가예요. 미국 교수인데. 그리고 그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보다 훨씬 더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한글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조회도 많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많은 글자라는 건, 글이라는 거는 말을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의 약점이라면 R하고 L을 이제 정확히 구분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 발음이 없죠. 그러니까 P하고 F가 표기가 좀 힘든 게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V, 그러니까 비읍하고 V 발음이 이제 안 되죠. 즉 알파벳으로 따지면 R, F, V 이 세 개가 문제 되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거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예, 다 이제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그 종족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한테 널리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소수 민족,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찌아찌아족이죠. 여기를 정식으로 2010년서부터 한글을 이제 가르치고 비교적 많이 이제 퍼져 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그 키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다른 종족 콩고 지역에 있는데 다른 종족하고 말이 틀리는데 그 콩고가 쓰는 알파벳으로는 표기 못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글이 지금 피그미족한테 보급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교수의 극찬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한마디 아주 그 간단한 예를 들면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는 자판을 이제 깔고 그냥 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음하고 발음을 알파벳으로 치죠. 알파벳으로 치고 그러면 이제 한자가 쫙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한자를 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뭐 2벌씩도 아니고 3벌씩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그 적어도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 PC로 하는 건 또 괜찮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뭐 독수리 타법은 아니고 그건 뭡니까? 손가락으로 타닥 하는데 이게 소통의 시대인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하고 저는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글이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타이핑을 하는데 한문이나 한자나 일본어보다는 5배 빠르다. 뭐 그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글을 가지고 한글이 뜨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시비를 걸죠. 뭐 이것도 중국에서 베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은 베꼈는지 뭘 베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표의 문자를 표음 문자가 어떻게 베낍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기야 뭐 중국은 뭐 축구도 자기네가 원조다, 뭐 종이도 자기네가 원조다, 무조건 뭐 나오면 전부 다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니까요. 세상 모든 건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뭐 잠깐 보시겠습니다. 짤란띵까하 울리 우라고 하겠죠. 이렇게 찌아찌아족이 이런 알파벳을 쓰는데 이 알파벳 가지고는 자기네 발음을 정확히 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기한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거는 뭐 정식 학교는 아니고 주말이라 그럴까? 주말 한글 학교를 이제 엽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 판에다가 보드에다가 이렇게 한글을 쓰는 거죠. 요 오른쪽 사진은 그 콩고입니다. 콩고. 뭐 피그미족이라고 해요. 피그미족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요 보드에 이제 한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 종교 활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된 문자가 그 성경을 피그미족의 문자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글로 이제 그 사람들의 발음을 따가지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작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글을 중심으로 말이냐 글이냐 하면은 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가 없던 시절에 즉 선사시대라 그러죠. 그때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의 역사, 족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전에는 한계가 있죠. 역사가 길어지다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조그만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추장 또는 이제 무당이죠. 무당이 300년 족보를 외우는 게 마을의 역사죠. 족보를 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구전 문화라는 건 아직 아프리카와 아랍권에 이제 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명을 전승하는 수단은 이제 문자죠. 그래서 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없으면 말의 복원이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을 불러내기 전에는. 자, 그러면 예를 들겠는데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주로 유럽이죠. 동유럽.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와요. 예,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어요. 수백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수십 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식 러시아어를 쓰고, 독일에서 왔다 그러면 독일어를 쓰고, 폴란드에서 왔다 그러면 폴란드어를 쓰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히브리 문자죠. 히브리 문자는 200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멀루, 경전, 흔히 말하면 이제 성경으로 살아 있었는데,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이 히브리 문자를 쓰는 건 아닙니다. 문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폴란드어를 쓰는 거죠. 예. 근데 유대인 사는 지역에는 시나고구, 우리가 흔히 회당이라 그러죠. 뭐 기독교로 치면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뭐 사제라 그럴까? 랍비가 있죠. 이 랍비들은 유대인들한테 경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쓸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죠. 그 사람들은 히브리 문자를 쓰고 히브리어를 썼죠. 그래서 결국은 랍비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사는 랍비가 그 발음하는 히브리어하고 폴란드에 사는 랍비가 발음하는 그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는 랍비가 쓰는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모아가지고 새로운 표준어를 만듭니다. 이 문자의 발음이 뭐냐. 예. 그래서 결국은 2000년 만에 히브리어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이스라엘 학교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는 히브리어로 가르쳐요, 선생님. 그 선생님도 뭐 히브리어가 그렇게 능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에 있는 학생들은 말이 다 틀려. 뭐 독일어 쓰는 애, 폴란드어 쓰는 애, 러시아어 쓰는 애, 아랍어 쓰는 아이 다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한 세대 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로 언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말은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을 우리 글로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정체성 유지에는 말보다는 사실 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슨 말이 있나 하면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너무 이질화돼 가지고 이거 언어 통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의 돈을 썼어요. 그래서 남북 언어 사전이니 뭐 남한 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거기 국어학자들 만나서 언어 통합한다고 하면서 100억 이상의 돈을 써서 뭐 남북 언어 사전이니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남한에선 오징어, 북한에서는 뭐 낙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썼는데 통일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민, 북한에서 오신 분이 3만 5천 명인데 말이 안 통해서 나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분이 있어요. 알아듣긴 힘들지 모르지만 다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 말하는 대로 낙지, 즉 오징어 잡아가지고 남한에 팔아먹으려고 할 적에 남한 사람들한테 남조선 사람들 낙지 사세요 그러겠어요? 예, 안 사지. 오징어를 왜 낙지라 그래 하면서 안 사죠. 결국은 오징어 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여서 살면 그거 다 통합되게 돼 있는 거지. 저는 그런 프로젝트 만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뭐 국문학 전공하는 사람 또는 언어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따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만들어놓은 남북 언어 사전 그거 통일되면 하나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언어 통합은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고, 왜? 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한글을 전파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말을 전해주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우월성을 느끼자는 게 아니라, 자, 자기 말을 표기 못하는 그 종족들이 많단 말이죠. 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알파벳보다는 한글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말을 표기하기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뭐 알파벳, 유럽 사람들은 다 알파벳 쓰는데 다 뭐 영어 씁니까? 아니죠. 자기네 말은 있죠. 그 말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알파벳보다는 한글이 더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몇 억 불의 경제 원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정말 지구상에 있는 글 중에서는 정말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외국서 살다, 특히 영어권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영어를 금방 까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아쉬워합니다. 야, 내 미국 가가지고 너 그거 가르치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근데 오면은 몇 년 있다 금방 까먹는단 말이죠. 왜 까먹냐? 걔가 글을 알면은 안 까먹습니다. 예. 말만 알면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짓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가 없는, 글이 없는 종족들을 위해서 한글을 전파하는 것은 국뽕이 아니라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이걸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시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글이 중요하다. 2000년 동안 없어졌던 히브리어가 글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말이 복원이 됐다. 그래, 그거를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